3일부터 전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일주일 동안 시범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청 직원이 무더기 확진되는 등 전남 곳곳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100여 건이 넘는 사업을 몰아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순 장흥 군수가 이번에는 친인척 채용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바깥 체험 활동이 제한적인 가운데 도서 벽지 아이들을 초청해 특별한 공연을 연 곳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선박이 뒤집어지고 낚시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3일부터 전남에서는 6인 이하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일주일 동안 시범 적용되는데요. 개편안이 적용되기 직전 주말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청정 지역이라 불리던 고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비상입니다. 고흥군청 직원이 확진된 뒤에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같은 부서 직원과 가족 등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청 직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2일. 고흥에서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확진자입니다. 고흥 14번으로 분류된 A씨는 미열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구가 지금 감염 원인지를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호에서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A씨 확진 이후 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A씨가 속한 부서를 포함해 군청 직원만 8명이 확진됐고 확진자들의 가족 등이 다니는 소방서와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고흥군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군청 직원과 가족 등 1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 청사와 확진자 이동 경로는 소독을 완료하였고 군청 2개의 부서와 도안 면사무소는 임시 폐쇄 조치하였으며 고흥군은 2일 군청 전 직원을 포함해 접촉자 10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3일에는 고흥읍민 12,000여 명과 도하면민 3,8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주민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읍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검사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입구 바깥까지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흥군은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남에서는 지난 주말 동안 여수 5명, 순천과 나주에서 각 3명, 장성에서 1명 등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일주일 동안 시범 적용하기로 한 직전 주말에 벌어진 일입니다. 3일부터 전남에서는 6인 이하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모임과 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됩니다. 지역 곳곳에서 확산세가 이어지는 만큼 거리두기 지침의 일부 완화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남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개편안에 따라 전남에서는 6인 이하의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모임과 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됩니다. 전남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6.5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일평균 확진자는 2.3명으로 비교적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특별 방역 관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나 접촉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환경 검체를 활용한 검사와 더불어 검사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검사하거나 검사 버스를 운영하는 등 이동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한 특별 점검단을 운영하고 나주와 담양, 곡성, 화순, 장성, 영광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와 확진자 동선 정보를 공유하며 특별반이 주 2회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확진자 수가 증가해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리 두기가 상향 조정되고 최소 3일 동안 유지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고흥군과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이들의 바깥 체험 활동은 여전히 제한돼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아이들도 또 도서 벽지에 있는 아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네, 99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이 도서 벽지 아이들을 초청해 특별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에 아이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깜깜한 공연장 내부. 좌석 거리두기로 띄엄띄엄 앉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빠져 있는 건 무대 위에 펼쳐진 샌드아트 공연입니다. 그림책 북극곰 아들을 주제로 성우 김태희 씨의 동화책 낭독과 샌드아트가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클래식 트리오가 연주하는 배경음악은 동화 줄거리에 따라 긴장감을 더하기도 평온함을 만들기도 하면서 실감을 키웠습니다. 퀴즈 맞히기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샌드아트가 제일 재밌었어요. 공연에 초청된 아이들은 대부분 도서 벽지에 있는 유치원 원아들입니다. 여수와 보성, 광양, 순천 지역에서 어린이 83명이 직접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리적 특성상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 1년 동안 바깥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기획된 특별한 공연에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교사인 저도 좀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런 문화예술 그런 경험을 하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을 기획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공연이나 맞춤형 초청 공연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교육과정과 체험 활동은 전액 무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족형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신청만 하면 누구나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전남 유아들의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또 더 자주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9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서벽지 아이들에게 선물한 풍선껌 공연.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유치원 친구들 행복한 어린이날 되세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업체에 100여 건이 넘는 사업을 몰아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순 장흥 군수가 이번에는 친인척 채용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채용을 한 곳도 의회에서 폐지가 거론됐던 곳이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흥군 부산면에 위치한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이곳은 지난 2010년 3월 장흥 지역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성장을 위해 장흥군이 설립한 곳입니다. 건강한 종묘의 대량 생산은 물론 방류 이후 생존율과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지속적으로 연구 생산하고 방류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말 그대로 어족 자원량을 늘려 내수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 11년이 지난 지금 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혈세 낭비라며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연구센터는 운영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 그 목적이 기술을 우리 내수면 어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취업 방류라든지 축제용 고기를 생산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투자비에 비해서 엄청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쯤은 수산연구센터의 존재 가치를 아마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은 기간제 근로자고 2명은 연구를 위한 5년 임기제 직원입니다. 나머지 1명은 일반직 공무원.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치어에게 먹이를 주거나 1년에 한두 번 방류하는 게 고작입니다. 특히 연간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이곳에 지원되고 있지만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곳에 정종순 장흥군수의 조카가 채용됐다는 것. 정군수 취임 이전이 아닌 당선 후 1년이 지난 이후 들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 보조 업무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근무가 시작됐고 특히 군수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장흥군은 해마다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없었어요. 아마 모르고 뽑은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1년 단위 계속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에 조카 채용까지. 장흥군의 끝없는 추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선박이 뒤집어지고 낚시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등산객이 발을 헛디뎌 추락하기도 했는데 모두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참사입니다.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입니다. 선박 한 대가 뒤집힌 채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이일 새벽 4시 반쯤 목포 율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배는 양식장을 관리하는 1.8톤짜리 선박. 사고 당시 선장이 바다에 빠졌지만 때마침 해경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돌다가 발견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선장은 노을성 파도로 다시 바다에 빠진 뒤 동력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뒤집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화물선 이동으로 생긴 노을성 파도로 선내에 비치된 닻이 해상에 빠지자 닻을 올리는 과정에서 엔진을 이용하다가 AO가 전복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읍에선 사망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방죽포항 일대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한 겁니다.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30일 새벽 5시쯤. 해경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 군부대 CCTV를 확인하니까 혼자 이렇게 방파제를 걸어가는 장면하고 추락하는 장면이 찍혀져 있어서 그 테트라포트 밑에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중에서 발견을 했어요. 지난 1일 낮 2시쯤 화순에선 20대 여성이 산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헬기를 급파해 부상자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순천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압류 조치는 전남이 최초이며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77명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회 의뢰한 상태입니다. 여수시가 소재지구 택지개발공사를 본격화합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낙찰자를 선정하고 소재지구 택지개발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사는 가설 울타리와 현장 사무실, 재해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보상이 완료된 가옥과 지작물을 우선 철거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4년까지 소재지구에 3,000여 세대의 입주를 목표로 공동주택 용지, 단독주택 용지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신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재산 3억 원 이하의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광양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네, 어떤 해소 방안을 마련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양시 여성가족과 박미경 가족돌봄팀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청 여성가족과 가족돌봄팀장 박미경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 그동안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네, 초등학생 돌봄이라 하면 초등학생 학교 방과 후 돌봄으로 학교 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온종일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센터별 관계부처 주관 부서가 달라서 공무원도 시민도 초등 돌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광양시는 초등 돌봄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여성가족과의 가족 돌봄팀을 신설해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업무를 일원화하여 공동육아 나눔터와 온종일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서는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주관 부서가 달라서 인식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광양시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종일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를 통합하여 광양 아이키움센터라고 통합 명칭을 정해 맞벌이 가정 증가로 방과 후에 혼자 있는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과 놀이와 체험을 결합한 보편적 공적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겨울방학 동안 가정 사정으로 집에 혼자 있게 되는 사각지대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광양 아이 키움 밥상을 제공하였습니다. 키움 밥상은 지난 12월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7,500만 원 후원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사업 수행은 광양 시니어 클럽이 급식 조리부터 배달 수거까지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 8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 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동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지역 주민과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는 4개 공동체로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의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광양시의 이러한 노력들로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아이키움센터는 관내 12곳이며 또한 지역 아동센터가 18곳으로 광양시 초등아동의 89%인 2,048여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100%를 목표로 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00세대 이상 신규 건설 공동주택 단지는 필수적으로 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센터 구축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양시 여성가족과 박미경 가족돌봄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